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기계공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재웅입니다. 저의 연구 주요 분야는 열응력 및 열변형 해석 분야인데요. 이 열응력과 열변형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응용 및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지식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공학 계열의 학부생, 대학원생 그리고 산업 현장의 실무자 및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강좌를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좌로서 그 열응력의 기본 개념 또 잔류응력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좌측 상태에서 즉 이 상하 이 그 구조는 강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이 그 가운데 기둥을 구속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이 아무 응력이 걸려 있지 않은 상태의 금속 기둥에 온도를 올렸다, 즉 가열을 했다 하면은 이 상하 그 강체 구속에 의해서 늘어나고 싶은데 늘어나지가 않게 되죠. 즉 이 그 늘어나려는 것을 저지하는 이런 구속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둥은 심한 압축 응력을 받게 됩니다. 팽창하려는 것이 팽창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하에서 막고 있으니까 그에 따르는 압축 응력을 받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탄성범위 내에 있어서 그 가열이 되었다면 이그 다시 냉각을 했을 때 원위치로 되어서 응력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많이 가열이 되면은 탄성 범위를 지나서 소성 변형 범위까지 가게 되면은 다시 온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그 응력이 제거된 상태로 남아 있지 않고 그에 따르는 응력이 잔류하게 되죠. 그 경우를 우리는 이제 잔류응력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온도의 변화에 따른 재료의 팽창 수축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을 우리는 열응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온도를 올리지 않고 어떤 구조물에 있어서 이 그 잔류응력이 남는 그런 케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열응력이 개재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그 세 개의 봉으로 구성된 이 시스템을 3봉 시스템, 3컬럼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하부의 강체는 여기에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결속이 되어 있어서 이 강체 자체가 이 상하 운동은 할 수 있지만 강체 자체가 휘거나 하는 이런 일은 없다라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에 갭이 있는 가운데 기둥은 갭이 있는 상태에서 상온 상태에서 이 그 응력이 걸려 있지 않는 상태라고 가정을 한 것이 되겠고요. 이것을 강제로 가운데 기둥의 이 갭을 이 기둥을 늘려서 갭이 없도록 붙여놨다면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 것입니다. 붙여놓게 된다면 이것을 끌어잡아 당겨서 붙이는 과정에서 이 Q 기둥은 심한 인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장응력을 받고 있죠. 자, 그럼 인장응력을 받고 있다는 뜻은 이 위의 강체를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그에 따라서 이 P 기둥들은 이 가운데서 끌어잡당기는 힘에 대해서 지지하려는 반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지한다는 뜻. 그래서 가운데서 잡아당긴다면 양 기둥은 밀어내려는 힘이 작용하고 이 재료 자체는 압축 응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온도의 변화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그 세 봉의 상태에서 중심봉은 인장력, 양
가 쪽에 있는 봉은 압축 응력이 존재하게 되죠. 즉, 이 상태는 아무런 외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내부의 구조물에 인장 응력과 압축 응력이 분포되어 있고 그들의 힘들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응력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외적 부하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도 부재 내에 걸려 있는 응력들, 이것을 우리는 잔류 응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열응력과 잔류응력을 구분해서 정의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열응력에 의해서 잔류응력이 남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하는 점을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삼봉 시스템이 되겠는데, 상하는 각각 강체로서 상하 운동을 동시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휘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상온 상태에서 응력이 없는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가운데 Q봉만 가열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Q봉은 팽창을 하려고 하는데 양쪽 기둥에 의해서 이 상부 강체가 지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Q봉은 늘어나려고 하지만 양쪽 봉은 그것을 잡아당기고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즉, 가운데 봉은 팽창 하려는 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압축 응력이죠. 그 다음에 양가봉은 이 Q봉에 의해서 잡아당기고 있는, 즉 당겨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장 응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이 탄성 범위 내에서의 팽창이었다면 그 상태에서 냉각을 하게 된다면 원래의 응력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탄성 범위를 지나서 소성 변형 분위까지 갔다. 즉, 이 압축력을 받아서 압축 소성을 받았다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그 온도상에 있어서의 자유 길이보다는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압축 소성 변형률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상태에서 냉각을 하게 된다면 다시 20도까지 상온 상태로 냉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 압축 소성 변형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자유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은 길이가 압축 소성 변형에 의해서 줄어든 상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상온 상태로 냉각하게 되면 오히려 짧아진 상태로다가 수축으로 열 응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짧아진 원래는 짧아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원위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심하게 이제 잡아당기는, 위에 그 강체를 잡아당기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양쪽은 그걸 또 받치는 그런 힘으로다가 대응할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양쪽 P봉은 압축 응력을 받고 가운데 봉은 인장 응력을 받게 되는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열팽창에 의해서 소성 변형이 생겼을 경우에만 이런 상태가 일어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열응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응력이 잔류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열응력을 발생이 되었다가 열응력이 발생이 되었다, 이것이 잔류하는 응력으로 남게 되는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관련 동영상에서 보게 되면은 탄성 범위 내에 있어서의 열 팽창, 즉 열응력을 주로 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본 강좌에 있어서는 이것이 소성 변형까지 일어나는 열응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잔류응력이 남을 수 있는 이 범위까지도 모두 강좌의 내용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열응력과 열변형이 산업적으로 어떻게
이용이 되고 또한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열응력 또는 열 변형을 기술적으로 응용하는 분야, 첫 번째로 우리가 열 박음 또는 이제 수축 박음이라고 또 얘기하는 이 부분이 있게 되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금 산업 현장에서 이용되는 그런 사례를 본다 그러면은 절삭 공구, 이제 NC 머신용 절삭 공구를 이그 절삭 공구 지지대에 결합하는 방법에서 이 기술을 쓰게 되는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결합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볼트 구조로 해서 강력하게 지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지대의 부피가 커져서 이 공구를 절삭 공구를 이용하는데 간섭을 많이 받게 되죠. 따라서 이 공구 지지대는 슬림할수록 이용도가 높습니다. 더 선호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공구대를 그 공구 지지대를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 공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겨요. 공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겨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팽창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 공구대를 조립을 해서 냉각을 시키게 되면은 이 공구를 아주 강력한 힘으로다가 조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그 적용되는 방식이 이 열박음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열응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되겠죠. 이런 열박음은 여러 분야에서도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 바퀴 축을 결합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에 열박음을 이용하는 사례들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사례는 그 곡면 가공인데요. 이 가열을 통해서 면을 평탄한 면을 이것을 어떤 이런 곡면으로 가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말 안장형 자유곡면 또는 복합곡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단순하게 롤 포밍만 가지고서는, 롤을 이용한 그 포밍만으로는 단순한 원통형만 곡면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말 안장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롤 포밍으로 못하죠. 따라서 이 경우는 이런 부분에 가열을 했다 냉각을 시키면서 변형을 유발시켜서 곡면을 만듭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조선 기술이죠. 조선에서 이 몸체, 즉 헐을 만들 때 자유곡면이 필요한 분야에 이런 가공법으로서 이용되는 것이 라인 히팅법, 선형 가열법인데, 이것은 열 응력과 열 변형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이 아니라 이제 조선 분야가 아니라 얇고 미세한 부품을 열 변형을 통해서 가공하는 방법의 한 형태가 레이저 포밍도 있습니다. 원리는 동일한 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열 응력, 열 변형을 이용한 소자로서는 이런 바이메탈도 이 분야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열응력 또는 그 열 변형이 어떤 제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이 경우가 또 매우 많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치수의 오차, 즉 변형을 유발하고, 또는 제품의 내외부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최종 잔용력 또는 열응력이 개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품이 사용된다면 그 부품의 수명을 단축하는 문제도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는가 하면은 열처리의 과정에서 그 균열의 발생 또는 응력의 잔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레이저 가공에 있어서 또는 금속 메탈 3D 프린팅 분야에 있어서도 열 응력, 열 변형 문제가 존재하게 되고요. 각종 용접이나 주조 공정에 있어서도 역시 이 열 변형과 열 응력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기술 분야이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되는 이런 기술 분야이던,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열 응력과 열 변형이라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꼭 필요한
그런 분야가 바로 열응력, 변형 분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선 열응력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